자,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틴 부버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나와 너. 도이치, 독일 말로는 ich und du입니다. 우리말하고 너무 달라서 뭐 발음도 다르고 해서 여러분이 아주 낯설게 들으실 텐데요. I, N, U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U하고 좀 다른데 do 할 때는 이게 그 친근한 사람들 사이에 부르는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Z라는 좀 존칭어도 있고요. 친근할 때 do라는 이제 말로 이제 상대를 부르기도 합니다. 친근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에서 부르는 말이다 정도 이해해 보시면 나와 너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우리말 낱말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그냥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말 놀이로 이제 나와 너를 한번 써봤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 더 잘 그릴 수 있으면 잘 그려서 나중에 한번 각자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는데, 나와 너를 그냥 이렇게 한번 나 너를 이렇게 썼는데 마틴 부버의 뜻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좀 십자가 형태로도 한번 봤습니다. 십자가 형태로. 첫 번째, 이건 나고 이건 너가 되겠네요. 재밌나요? 요거는 너가 좀 높고 나가 좀 낮은 이런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나를 같이 해서 나 이렇게 될 텐데 아무튼 너와 나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너가 낮고 내가 높은 관계입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훈민정음에서 이제 아래아로 찍혔죠, 그죠? 지금 아래아가 사라져 버린 상태인데요. 이렇게 아래아로 찍어서 이 아래아로 이제 찍었을 때는 한 128가지의 변화를 그 안에 담고 있는 몇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어쨌든 이거는 이런 모든 변화 가능성을 그냥 한꺼번에 담고 있는 압축된 형태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낱말인데 하늘은 이제 담을 수가 없어서 점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온 점, 열린 점이 있고 닫힌 점, 동그란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모든 변화의 그 첫 자리란 뜻입니다. 태극이란 뜻이죠, 그냥 모든 변화의 첫 자리 이것이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한번 재밌게 표현해 봤는데요. 일단 그 나라는 말과 너라는 말 이것을 좀 먼저 우리말로 이해를 해 보시면 아마 이런 강의는 저 아니면 또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제 아마 생각하시는데 좀 자유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말이 주는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물론 말이 좀 우리의 생각을 가두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말 때문에 생각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라는 것은 제가 이미 글을 올려드렸으니까 처음에 나아진 자이면서 낳는 자이다. 그래서 나아져 낳는 놈이다 이렇게 제가 썼죠, 그죠? 놈이라는 말은 비속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놓여 있는 자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놓다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놈, 놓여 있다. 어떻게든 놓여 있으면 다 놈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냥 사람을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나라는 것은 어쨌든 나아져 낳는 놈, 나아져 수동, 다음에 낳는 능동 이 둘이 결합되어 있는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너라는 말은 이게 아까 이제 모양에서 봤을 때는 나는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죠, 그죠? 이렇게 밖으로 쭉 뻗어 나가는 형태죠. 그다음에 너는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 있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놈입니다. 나를 넘어서 있다는 면에서는 나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두라는 것을 친밀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너라는 이 우리말은 그것과 아주 비슷한 뜻을 안에 갖고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너를 좀 높여서는 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님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똑같이 내게서 멀리 또는 높이 떨어져 있는 너이다. 너는 너인데 어떤 너이냐면 높이 또는 멀리. 그래서 님 하면은 좀 거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햇님, 달님, 별님 또는 뭐 하느님 또는 내님 이렇게 할 때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이제 낯선 것은 아니고요. 너처럼 가까워요. 가깝지만은 이제 좀 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좀 더 멀고요. 또 좀 모시는 관계로 좀 높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님 할 때는 귀한님, 고운님 이런 뜻도 담겨 있죠.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라는 개념은 너와 나를 한꺼번에 이렇게 따로 이제 그 갈리지 않고 너와 내가 서로 따로 갈리지 않고 한 무리로 묶인 사람들 묶였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이라는 말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라는 서로 따로 떨어져 아무 관계도 없는 놈. 다시 말하면은 우리 바깥에 남겨진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서로 모른 척할 수 없는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면은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속하지 못하고 그 바깥에 남겨져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 이것을 남 복수는 뭐 저희들이라고도 저들이라고 쓸 수도 있겠는데 저라는 게 먼 곳에 있는 곳을 뜻하고요. 이는 가까운 곳, 이 사람 할 때는 나 가까이 있는 곳은 이고요. 내게로부터 멀리 있는 곳은 저가 되겠습니다. 누이라는 말은 이제 누라는 말과 연결되는데 누구 할 때 누라는 말은 이제 세계란 뜻입니다. 세계, 누리란 뜻입니다. 이렇게 고정돼 가지고 좀 안정되게 앉혀진 마치 우리 누룽지처럼 딱딱하게 앉혀져 버린 상태의 관계, 그물 이것이 이제 누리이죠. 그러니까 누리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살아가야 어떤 이러한 그 관계 전체에 그 고정된 시스템 또는 체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누이는 아마 누에를 친다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어서 일단 우리말 설명을 먼저 해드린 이유는 결국 마틴 두부아가 말하려고 하는 이제 나와 너도 이러한 우리말로 잘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와 너의 이 관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나의 나다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나는 언제나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없이는 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뜻 들으면 처음 들었을 때는 엉터리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를 낳아준 분이 없다면 내가 있겠습니까? 없죠. 뭐 이런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낱낱의 너들이 있는데 그 너들, 뭐 저는 남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나, 너, 우리, 남들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물어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없이 내가 나일 수 있을까요? 그럼 사회 없이, 모여살이 없이 내가 나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 말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나가 된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너도 나로 말미암아 너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필요로 한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나다움에는 이런 나 너의 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 표재명 스님도 이제 다 번역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베지융이라는 독일어를 그냥 관계라고 번역을 이제 하셨어요. 일반적인 번역입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 한자로 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그 문이 대문이 있을 때 이 대문에 빗장을 걸어 두는 거, 빗장이죠, 빗장. 빗장을 이렇게 딱 걸어서 이렇게 하거나 빗장을 걸어서 연결시켜 놓는 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빗장 걸림이 되겠네요. 관계라는 게 빗장 걸림이니까 사물적인 겁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에도 관계란 말 쓸 수가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빗장 같은 것을 걸어서 자물쇠로 채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지움은 그러한 쇠 헬트니스와 같은 이렇게 딱 맞물려 놓는 사물적 관계가 아니야. 걸림, 쇠, 걸림, 이런 맞춤, 이런 관계가 아니야. 빗장, 걸림, 이런 관계가 아니야. 배지움이라는 것은 지엔이란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이치, 독일 말로 쭉이라는 건 기차라는 뜻인데 열차, 칸칸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럼 이제 지엔이라는 것은 쭉 길게 이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배가 붙어주면 이렇게 쭉 이어주는 거, 근데 이어 붙이는 거,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배지움은 그냥 이어주다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끌어가다, 끌어주다, 끌어오다도 되겠습니다. 요거 좀 더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끌리는 겁니다. 이유 없이 끌리잖아요. 이유 없이 끌리고 가까이 가게 되고 또 그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에게 가까이 또 다가오게 되고 서로 이끌리는 관계. 이게 배치용이죠. 사물은 자석의 경우에는 뭐 그런 이끌리는 관계가 있긴 있죠. 근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부부간에 또는 이제 아들과 딸, 엄마와 아빠 사이에 또는 친구간 벗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 정을 함께 한다는 거, 말을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가까워진다는 거. 가까워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속마음을 주고 받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제 사랑의 관계로 서로에게로 이끌린다는 거. 이것이 바로 백지용이기 때문에 관계로 번역하기에는 너무 넓고 좀 피상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끌다 또는 끌어주다 이렇게 좀 더 우리말답게 끌림이라는 사랑의 의미가 좀 들어가도록 좀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나는 이런 이끌림의 그 일종의 서로 끌림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혼자서 끌리는 건 아니고 서로 끌림, 서로 끌어주기에 어떤 힘이 있는데 이 서로 끌어주는 힘, 크라프트 힘에 의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끌리게 되면 하나 관계를 맺겠죠, 그죠? 이런 관계, 저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이 서로 그 끌어주기의 관계, 끌어주기에 의해서 맺어지는 이런 관계를 너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네요. 반면에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의 이 그 사물은 옆에 있거나 곁에 있어도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서로 이끌리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충돌할 수는 있거나 거리를 서로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어느 정도 공간적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지 서로 이렇게 무슨 정을 주고받거나 말을 주고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떤 이끌림, 서로 끌림의 관계를 맺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세계를 우리의 관계를 그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이때는 배지용으로 이해를 해서 서로 끌림이라고 한번 이해를 해두세요. 나와 너 사이에 서로 끌림, 사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와 너의 사이에 서로 끌림. 그리고 나와 그것, 여기 사이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나와는 사이를 맺을 수 없고요. 나는 그것과 사이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두 가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물의 관계. 사람이 사물과 관계를 맺어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그것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내가 너와 관계를 맺었을 때는 너의 세계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가 너와 나와 관계를 맺었을 때는 또 나의 세계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누군가의 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맺고 있는 너로부터 이제 나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어려운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물이라는 것은 뭐 크게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 크기를 갖는다 이렇게도 규정을 한 바가 있고요.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딱 치면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난다는 거는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서로 충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이것이 충돌하더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물은 물질적인 차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람도 물질적인 차원이 있는데 이 물질적인 차원이 사물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물질적인 차원은 나눠 관계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럼 나눠 관계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 사물과 한 다른 사물을 자리에 멈춰 놓아두는 이런 방식으로 물리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나와 너의 관계는 철저히 정신의 관계여야 한다. 근데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답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오늘은 제가 우리말로 바꾸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뭐 정밀한 신이란 뜻인데 기본적으로는 신이란 말도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몸이 있고 백, 혼백, 영, 혼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구분했을 때 몸이 있고 몸 안에 혼이 있고 혼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마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이 바로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구분에 넋이란 말이 있는데요. 넋이 나가고 들어온다. 근데 이 넋이라는 것이 내 몸 안에 있다가 몸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이 넋이란 말의 근본 뜻은 이것을 저것으로 엮는다, 여긴다. 나는 뭐 이것을 뭐라고 여긴다라고 할 때 여기다 또는 엮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말입니다. 넋이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 주는 것, 이것과 저것을 이어주는 것, 심지어 넋은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것이죠. 부보의 이제 비유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넋이라는 것은 몸속을 도는 피와 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닌 거죠. 저는 이 비유가 아주 좋은데요.
넋이라는 것은 몸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피와 같은 게 아니고 숨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는 이렇게 들숨 날숨의 관계다. 들어 마시면 들숨, 내쉬면 날숨이 되는 거죠. 나간 숨. 그러면 들어 마시고 나간 숨, 이 두 숨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CO2량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들숨 날숨이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라는 것이 하나의 짝을 이뤘을 때, 단짝을 이뤘을 때 숨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나와 너가 언제나 이렇게 짝을 이루었을 때만 하나의 그 이제 의미 있는 단위가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쭉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숨에 관한 아주 그 흥미로운 말놀이를 좀 해놨습니다. 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숨이 막힌다, 뭐 숨이 돈다, 숨통이 트인다, 뭐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자 이런 말들을 갖고 이제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들숨 날숨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 들숨 날숨이 맞물림 짝을 이룰 때 우리가 숨쉬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숨쉬기라는 것은 결국은 숨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들숨과 날숨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나다운 나가 되기 위해서는 들숨 날숨이 필요했던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너도 반드시 본질적인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지금 마틴 부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너와 이런 베치움, 어떤 이끌림, 서로 이끌림이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그리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질적인 충돌이나 물질적인 자리를 옆에 멈춰 있고 한 자리에 있고 놓여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신의 관계다. 넋의 관계다. 이 넋이라는 것은 서로 여기는 것, 당신을 당신으로 이해하고 내 아내를 내 아내로 이해하는 이렇게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 정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나, 또 똑같은 정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너, 이 둘이 이 정신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나 너의 서로 이끌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둘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뭐 운명이죠,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운명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남녀 같은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이제 이끌려 가지고 서로 이제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 교감이 일어나고 말을 주고받게 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본래 내가 되어야 할 그런 나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실제 마틴 부버의 책을 읽어보면 대단히 어렵지만은 그 알점 핵심이 되는 말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 너와 이런 서로 이끌림의 관계에 맞짱 맴돌아 갈 때, 맞물려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는 나가 되고 또 본디의 나가 되고 나다운 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너는 한 명뿐이 아니고 낱낱의 너들이 인구만큼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낱낱의 너들이 있고 이걸 저는 너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너 외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키에르케고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너라는 개념을 이제 마틴 부부가 끌어들이게 되죠. 영원한 너. 이 영원한 너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왜 이제 말을 배우게 됐을까요? 엄마가 나에게 말을 했으니까. 근데 엄마는 또 어떻게 말을 할 줄 알게 되었을까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가 왜 나가 되었던 것일까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는 나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때 그때마다 내가 나로 되기 위해서는 낱낱이 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낱낱이 너들이 또 다 낱낱이 너들을 또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런 낱낱이 너들이 언제나 낱낱이 너들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모든 나들 이 모들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불러주고 또 행동하도록 하고 또 욕망하도록 하고 또 가까움을 느끼게 하고 이러저러한 쪽으로 이끌어주고 이끌리는 대로 내가 또 나아가게 되는데 또 나아가면 또 이끌어주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영원한 너라는 것이 있는데 이 너는 눈에 보이는 얼굴의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얼굴을 가진 너는 아니지만은 이 얼굴의 너를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너 말이 좀 어렵네. 영원한 너는 그 순간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이 얼굴의 너를 통해 가지고 마치 신이 자신을 이렇게 슬쩍 현시 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그때마다 나를 이끌어 준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끌어주는 나에 의해서 이건 우리는 오늘날에는 뭐 DNA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또는 어떤 자신의 본능,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목소리 또는 근원적인 충동 또는 우리의 근본적인 깨달음의 능력 이런 것들이 마치 누군가가 저 바깥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그 건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마틴 부부가 말하려고 하는 나 너의 서로 이제 이끌림이라는 것은 내가 나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얼굴을 가진 너 그리고 또 다른 너들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렇게 영원한 너라고 말하는 그 신의 어떤 부름 이것에 내가 응답해가는 방식으로만 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인들은 너와의 관계를 거의 잃어버리고 있어서 끊임없이 나와 그것의 관계로만 이때는 헬테니스 묶인 거이다 이렇게 묶여 있는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죠. 속박의 관계로 돈에 속박되고 제도에 속박되고 사물들에 속박되는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제 마틴 부버는 보고 있습니다. 대화의 철학자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인격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과 사람 이런 서로 이끌림의 관계로 맺어져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러한 나너의 이제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나를 나에게 해주고 또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나는 그때마다 새로워지는 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거듭 새로워지고 있는 리버스죠.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새로 태어나는 이 나의 과정, 삶의 과정 이것을 이제 마틴 부버는 나의 나다움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의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지난주보다는 좀 쉬웠죠. 그래도 얘들이 좀 쉽고 또 논증도 간단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좀 뭐 일단 알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주니까 노력하면 그만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판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이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건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죠. 그러면 왜 이 몸은 왜 내가 아닌가요?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물음에 내 몸이 빠져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 내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예? 왜 나의 나다움에 이 몸의 문제를 빼버렸을까요?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이 오늘날에는 좀 더 커져서 결국 그 내 몸이 곧 나다라고 이제 말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나와 너의 관계뿐만 아니고 몸과도 관련돼서 나의 그 누구임을 찾아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좀 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과제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나의 그 나다움 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 친밀한 관계 속에 너 그리고 나와 사물을 초월하는 그 이제 강감한 신 영원한 어떤 신 초월자로서의 나를 넘어선 그 님까지도 우리가 함께 이제 포괄을 해야만 나의 나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